저희 태평양에서는 그 특허정보원과 특허청이 발주하는 영업비밀 실태 조사에 관해서 의견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관리 실태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영업비밀 침해 및 대응 현황에 관해서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판례 분석을 통해서 진행했던 영업비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어떤 결론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내 영업비밀 노출과 관련된 어떤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또 어떤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아주 분쟁이 가장 큰 규모의 분쟁들도 영업비밀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에 관련된 어떤 굉장한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영업비밀에 관련된 기업의 실태 조사의 어떤 필요성이 증대가 됐고, 저희는 그래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정책 어떤 제안들이 그런 내용을 수행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된 어떤 실태 조사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국내 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 나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어떤 실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어떤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현황에 관해서 이번 어떤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조사는 국내 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 나눠 진행했는데요.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어떤 다른 실태 조사와 달리 이노비즈와 메인비즈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규모가 좀 작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떤 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 중에서 8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많은 지역들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나타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해외 진출 기업 공이 모두 이제 관리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67.2%,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68.4%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있다라는 어떤 답변에 반해서 또 국내 기업의 57.3%, 또 해외 진출 기업의 60.5%는 그 관리 수준은 법적으로 보호받기에 다소 미흡하고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위험도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는 저희가 자세히 이 자료를 만들어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이제 전체적인 의견 보고서 내용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주된 이유에 관해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영업비밀 종류도 이제 국내 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 간에 이제 분석이 되었는데요.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영업 정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중요시하게 다른 경향이 있다라는 점이 분석되었고, 다른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영업비밀로서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상들을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해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관리 유형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진행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리 어떤 유형들을 제도적 관리와 인적 관리, 물리적 관리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항목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제도적 관리라고 하는 어떤 규범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어떤 분포는
국내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 이 정도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내 규정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실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갖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인적관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직원이라던가 외부 업체와의 사이에 이 비밀 유지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50% 이상 정도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는데 해외 진출 기업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수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인식의 문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어떤 관리 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요. 상위로 이렇게 확인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필요한 관리 방법으로서 요청되고 있는 영역으로는 보안 솔루션 설치라든가 전사 보안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 침해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영업비밀 침해 경험에 관련된 비율은 국내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가 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어떤 평균적인 유출 빈도에 관해서도 국내 기업이 평균 2.9배라고 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유출 빈도 자체는 국내 기업의 경우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진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유출된 영업비밀의 종류로서 상위에 링크된 두 가지 경우가 영업정보, 그 다음에 개발 제품 및 설계도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고요. 유출자는 양쪽 공이 퇴직 직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보다 경쟁업체 종사자라든가 고용된 외국인이 이제 그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경로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있었고, 또 이제 관련된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업체 종사자들이 확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출 시에 대응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항목이 두 가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또는 경고장만 발송한다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 유출이 확인되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 부분에 관해서 대응을 취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관해서 이런 유출 사실이 있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로 이어가기에는 그런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이런 것들도 언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업비밀 유출에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의견들에 관해서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만족하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모집한 시가 62.9%로 높았고요. 이러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는 왜 그랬다고 묻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구해봤는데 그 이유로는 아까 보던 마찬가지로 경찰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와 입증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경우가 있었고 또 소송 종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많은 응답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설문 형식과 전화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 외에도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개별 기업들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해서 상세한 어떤 좀 깊은 내용들을 담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 내용도 저희가 보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골라본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영업비밀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보안 솔루션 구축 문제라든가 보안 인력의 미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있었고요. 영업비밀 유출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초기 대응을 잘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기업이 있었고 침해 후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안 규정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안 솔루션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에서 실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법적 대응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많았다는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는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그 어떤 수사기관이나 이런 조직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사건 진행이 어려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장래 어떤 점에 관해서
보완이 되길 희망하느냐는 점에 관해서는 보완 솔루션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태 조사와 관련된 조사를 실제로 진행한 부분이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한 내용은 같은 분석 내용을 위주로 한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 기업 영업비밀 관련 상황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판례 분석에 관해서는 이후에 발표하실 분들도 조금씩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빨리 방송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 대상으로 했던 부분은 민사 형사 판례고요. 형사 판결에는 그 영업비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적용되고 있는 형사 배임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저희가 3년치를 분석했고요. 여러 신급이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건으로 최종 신급을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그 민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 그 어떤 주요 산업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서 영업비밀 분쟁이 있었는지 분석해보니 기계 분야가 좀 무관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분야, 서비스 유통 분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계공이나 전기전자 분야는 사실 종전에도 계속 많이 발생했던 분야인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유통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역별 분석이나 또는 이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역별 분석 이런 경우에는 판례 분석을 통해서는 좀 구체적인 어떤 원인까지 분석되기 어려워서 향후에 한번 다시 이런 부분들을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사 판례 분석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사자 유형을 보시면 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사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분쟁이라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영업비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슷한 규모의 어떤 그 업체들 간의 어떤 기술과 관련된 분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같은 어떤 유사한 규모의 업체들 간에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직의 어떤 문제라던가 또는 영업비밀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대기업 간에는 분쟁이 발생할 것 자체를 조금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빈도가 낮다라는 정도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은 실제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 규모에 비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지는 규모가 작은 영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판례에 나오고 있는 영업비밀 내용도 사실 저희가 앞서 분석한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것과 크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판례 한 건에서 여러 항목이 영업비밀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복수 항목으로 전제하고 쭉 한번 열거를 해봤더니 설계도과 같이 저희가 이제 영업비밀로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밖에 실제법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 문제라든가 방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영상의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자 부분은 그 퇴사 직원, 퇴직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유출 경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유출 경로가 되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 요건과 관련된 어떤 법원의 판단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업비밀 요건 세 가지에 관련된 어떤 통계치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복수 항목으로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건의 건수라고 보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통계치를 봤을 때는 그 비밀관리성이 부정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밀관리성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사건에서는 전체적으로 비밀관리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그 판례에서 이제 영업비밀의 여건과 관련해서는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규정에 관련된 어떤 제도적 관리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판례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인적관리 항목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인적관리 항목 요소들 중에서 인적관리를 실시하는 부분과 실시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가 항목별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관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판례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비밀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비밀
비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비밀 관리성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을 실제로는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영업비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죄율이 높다라는 점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유죄율이 71% 정도로 이제 분석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유죄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무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 판례 분석 결과를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씩 영업비밀 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무죄율이 조금 낮아지고 유죄율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지만 일반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죄율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무죄율 외에도 양형의 점에 반해서도 일반적인 어떤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집행유예율이 훨씬 월등히 높은 사건으로 분석이 됐고 실제 형의 법작용에 비해서 구체적인 양형도 조금 낮은 수준으로 되고 있는 유형의 범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산업별, 지역별 분포를 보시면 민사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계 분야가 두 번째 순위로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비스 유통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하면서도 이러한 점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의 처리 기간 그리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간 이런 것들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했고 그 요지를 조금 살펴보면요. 실제로는 이제 1년 내에 확정되는 사건은 전체 2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됐고 결과적으로는 1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처리 기간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내용에는 저희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형사사건을 먼저 진행한 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는 그 중간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분쟁이 처음 시작됐다가 종결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놓고 본다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긴 시간 어떤 분쟁이 지속된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민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부분들을 분석해보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분들이 가장 많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자의 경우에도 어떤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직 직원이 가장 많았고요. 유출 경로 역시 경제업체 취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요건에 관해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비밀관리성에 관련된 부분이 부정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인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비공지성이 부정된 경우는 사실 어떤 영업비밀 대상, 분쟁 대상이 되는 전체적인 어떤 영업비밀이 부정된 경우보다 분쟁에 관련된 어떤 사건을 보시면 분쟁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들 중에서 특정한 항목들이 영업비밀의 어떤 비공지성이 없다라고 부정된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영업비밀 사건에서 형사사건의 경우에 역시도 비밀관리성이 이슈가 되어서 영업비밀이 인정 안 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내규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내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인적관리나 물리적 관리 부분에서는 다양한 영역들 중에서 일정한 부분만을 갖추고 다른 부분을 갖추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업의 어떤 현실에 맞는 인적 관리나 물리적 관리 요소들 중에서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분배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판례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가능한 조치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영업비밀 관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가 실태 조사와 판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점을 이제 말씀을 보고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고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업들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중요하다, 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영업비밀 관련 제도에 관련된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 업체가 중소기업들이었고 또 판례 분석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대상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실제로 영업비밀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제의 내용을 모르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었고 그 결과가 어떤 판례 분석에도 사실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해외 기업들의 경우에 저희가 표면조사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현지 어떤 법률에 대한 정보가 아주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분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이제 법제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관해서도 어떤 교육이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어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현실에서는 영업비밀과 관리와 관련된 어떤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문제가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 또는 교육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법제가 영업비밀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사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어떤 수요가 낮출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어떤 법제도 정비라든가 강화의 측면에서도 한 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영업비밀 관련 교육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여러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막연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냐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판례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분석해낸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영업비밀을 관리해야 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기업의 경영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에 관해서는 영업비밀 보호 방안에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내용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관리 영역별로 나누어서 그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재 기업에 대한 어떤 영업비밀 관리에 관련된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해외 기업의 현실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보다 깊은 연구와 또 조사 분석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가 이제 이번 분석은 굉장히 좁은 분야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어떤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긴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 안에서 해외 주재 기업들도 영업비밀 관리에 관련된 굉장히 수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통한 어떤 기술 유출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보안 솔루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던가 또는 각국의 법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이 절실히 보호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점에 관해서 저희가 적극적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저희가 보고한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이상을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